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우주 호텔이야. 우주 호텔 하면은, 신우야, 우주 호텔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니? 우주 정거장. 우주 정거장이 떠올라요. 건우는 우주 호텔 하면 뭐가 떠올라? 중력. 중력이 떠올라. 역시. 야, 채원아, 우주 호텔 하면 채원이는 어떤 게 떠오르니? 우주하고 별하고 행성이. 우주, 별, 행성이 떠올라. 우주 호텔. 소라, 우주 호텔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우주 호텔이라는 게 뭘까? 일단 우주가 생각나고 일단은 우주가 생각나고 행성이. 행성이 생각나. 현민이는 우주 호텔 하면 어떤 게 생각나? 생각나는 거 우주 호텔 하면 여러분들 우주 호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주 호텔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우주 호텔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이 책은 우리나라 작가 유순희 작가가 지은 글인데 우주 호텔에서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작가가 이걸 썼을까 생각하면서 듣고 여기 우주 호텔에 나오는 주인공 할머니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습관, 나쁜 습관이 있었어. 그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고치게 되었는지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주 호텔, 오늘 이렇게 제목 속에 느껴지는 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오늘 우주 호텔이야.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우주 호텔하고 여기에 나오는 우주 호텔하고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 지금부터 우주 호텔 유순희 글, 오승민 그림, 출판사 해와 나무. 할머니는 공터 구석진 곳에 꾸부정하게 앉아서 페이지를 묶고 있었어.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손놀림은 느려지지 않았지. 다 묶은 페이지 꾸러미를 손수레에 싣고 할머니는 혹시 하나라도 빠질까봐 다시 한번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단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힘껏 끌었어. 뒤에서 보면 수수깡처럼 마른 할머니가 손수레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였지. 할머니는 머리를 수그린 채 땅만 보며 걸었어. 할머니는 자신의 나이가 늙지 않는 건 눈뿐이라고 생각했어. 웬만한 것은 다 보였지. 껌종이, 담배꽁초, 빨대, 어딘가에 박혀있다 떨어져 나온 녹슨못, 그리고 갈라진 시멘트 틈도 보였어. 할머니는 이리저리 땅을 살폈어. 종이를 찾는 거야. 무게가 조금도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종이라도 할머니의 눈에는 무게가 있어 보였거든. 그래서 점점 더 등을 납작하게 구부리고 땅을 뚫어져라 살피게 되었어. 그럴수록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줄어들었지.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까맣게 잊게 되었단다. 그렇게 주워서 판 페이지값은 할머니의 통장에 아주 조금씩 쌓여갔어. 외다리에 의지하는 학처럼 할머니는 그것에 의지했단다. 왜냐하면 할머니한테는 의지할 가족이 없었거든. 남편은 자식 하나 없이 빚만 남기고 떠났어. 빚을 간신히 갚고 반지하 전세방을 얻게 되었을 땐 눈가에 깊은 주름이 지고 허리가 약해졌지. 그래서 그때까지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폐지를 모아 팔기 시작했단다. 그러다가 점점 폐지 줍는 일에만 마음을 쏟게 되었어. 할머니에게 남아있는 건 오로지 이것뿐인 것 같았지. 할머니는 노인정에도 가지 않고 골목 모퉁이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는 노인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어. 그렇게 어울리다가도 기분이 틀어지면 불같이 싸우는 걸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차라리 종이를 한 장 더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외롭지 않느냐고? 물론 외로웠지. 하지만 말이야. 그 외로움이라는 것도 너무나 오래되니까 저녁이면 늘 어룽어룽 찍히는 검뿌연 어둠처럼 익숙해졌지 뭐니.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폐지만 모으는 할머니를 언제부턴가 종이 할머니라고 불렀어.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채소 가게로 갔어. 채소 가게 주인은 아침마다 배달되는 채소들을 가게 안에 들이고 빈 상자를 가게 앞에 쌓아놓았어. 그 상자는 종이 할머니 거였어. 이 동네에는 폐지를 주워서 파는 노인이 여럿 있었는데 노인마다 빈 상자를 거두는 가게가 따로 있었거든. 종이 할머니는 이 채소 가게에서 나오는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여기에서 반찬거리를 사곤 했어.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칠이 벗겨진 낡은 유모차가 서 있었어. 그리고 작고 뚱뚱한 할머니가 가게 앞에 쌓인 빈 상자를 유모차에 싣고 있는 게 아니겠어? 종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 자기 상자를 처음 보는 노인이 가져가니 놀랄 수밖에. 종이 할머니는 쟁걸음으로 다가가 작고 뚱뚱한 할머니의 뒤통수다 대고 소리쳤어. 이 상자는 내 것이요. 이 가게 주인이 나더러 가져가라고 내놓은 거요. 작고 뚱뚱한 할머니는 흠칫 놀라 뒤돌아보았어. 그런데 정작 놀란 건 종이 할머니였어. 작고 뚱뚱한 할머니의 한쪽 눈두덩이에 불룩한 혹이 나 있었기 때문이야. 눈동자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지. 게다가 다른 한쪽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빛은 뿌유스레한 안개 같았어. 그런 법이 어딨어?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벌그대대한 낯빛이 되어 쏘아붙였어. 그 소리는 마치 혹이 난 눈에서 나는 것 같았어. 섬뜩하고 소름 끼쳤지. 하지만 종이 할머니는 빈 상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한번 포기하면 다른 곳의 상자나 폐지도 흉측하게 생긴 이 노인한테 빼앗길지 모르니까. 아, 내 거요. 이 동네에서 폐지 줍는 노인네들은 다 아는구먼. 하지만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없이 상자를 실은 유모차를 끌고 가려고 했어. 우뚝 화가 치밀어 오른 종이 할머니는 눈에 혹이 난 할머니의 팔을 잡고 힘껏 밀어버렸어. 홀러덩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힘없이 넘어졌어. 그러고는 앞이 잘 안 보이는지 땅을 허둥허둥 짚어대다가 유모차를 간신히 잡고 일어났어. 종이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놓였어. 인상도 험하고 자신보다 힘도 셀 것 같았는데 흐물어진 살구처럼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내친김에 종이 할머니는 낡은 유모차에 실린 상자를 자신의 손수레로 옮겼어. 그러고는 단단히 울릉댔지. 또 내 것을 가져갔다가는 큰 코 다칠 테니까 조심혀. 눈에 혹이 난 할머니는 힘없이 골목을 빠져나갔단다.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어. 여전히 땅만 보면서 말이야. 그때 바닥에 실금처럼 갈라진 틈이 보였어. 문득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지. 할머니, 허리를 자꾸 펴시려고 해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면 점점 더 허리를 펼 수 없게 돼요.
종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 허리를 펴고 똑바로 살면 뭐효? 허리가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면 땅에 납작하게 붙어버리겠지. 그럼 저 갈라진 틈으로 사라지면 그뿐 아니겠어? 종이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종이 할머니는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손수레를 세웠어. 손수레에는 눌러편 종이 상자와 신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 고물상 주인 정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수레에서 폐지를 내려 무게를 재고 한쪽 구석에 쌓았어. 그리고 종이 할머니의 손바닥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0원짜리 지폐 4장을 올려놓았어. 종이 상자 100kg 값이 1kg에 110원씩 쳐서 11,000원. 신문지 20kg 값이 1kg에 140원씩 쳐서 2,800원이야. 200원은 정씨가 거슬러 받지 않고 더 얹어준 거란다. 언제나 자신이 일한 것보다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 종이 할머니는 그 돈을 꼭 쥐었어. 아주 가벼웠단다. 부스러기처럼 말이야. 종이 할머니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 골목에 들어서니 이삿짐 차가 보였어. 맞은편 집에 누군가 이사를 온 모양이야. 머리에 빨간 리본핀을 꽂은 여자아이가 골목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어. 얼굴은 통통하고 보조개가 있었지. 눈은 커다랬는데 쪽빛가을 하늘처럼 맑았어. 이삿짐 차가 돌아가자 맞은편 집에서 젊은 여자가 책을 하나를 안고 할머니한테 다가왔어. 할머니, 이거요. 종이 할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책을 받았어. 짐 정리하다가 나온 것들인가 봐. 고맙수. 젊은 여자 뒤로 아까 골목에서 놀던 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어.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빛났어. 엄마, 이거 왜 할머니한테 줘? 할머니가 종이를 모으시거든. 너도 다 쓴 종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 엄마가 말하자 아이는 신이 난 듯 대답했어. 응. 다음날 할머니는 집 앞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폐지를 묶고 있었어. 그때 맞은편 집에서 아이가 쪼르르 달려나왔어. 할머니, 이거요. 아이는 얇은 공책을 내밀었어. 그러고는 뒤돌아서 제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지 뭐야. 공책은 아이가 썼던 건가 봐. 공책을 펴보니 삐뚤빼뚤 꿈틀꿈틀 꾸부렁꾸부렁 글씨가 애벌레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어. 종이 할머니는 글씨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도 모르게 그 글씨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내만졌어. 그러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겸연쩍어 공책을 덮었단다. 종이 할머니는 모아놓은 폐지 위에 공책을 올려놓았어. 아마도 아주 조금 무게가 나갈 거야. 그 다음 날도 아이는 다 쓴 공책을 가져왔어. 다 쓴 공책이 없으면 문에 붙여진 광고지라도 떼어가지고 왔단다. 아이에게는 아주 즐거운 놀이처럼 보였지. 할머니, 이거요. 종이를 건네줄 땐 굉장한 보물을 찾아오기라도 한 듯 목소리가 높아졌거든.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이름이 궁금해졌어. 이름이 뭐냐? 메이요. 종이 할머니는 그렇게 낯선 이름은 처음 들어봐서 고개를 갸우뚱했어. 만화 주인공 이름이에요.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나이도 궁금했어. 그런데 아이는 뭐가 바쁜지 쭈루루 달려가는 거야. 아이는 걷는 법이 없었지. 언제나 날다람쥐처럼 뛰어다녔어.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쉬웠어. 다음 날은 아이가 오지 않았어. 종이 할머니는 이상하게 기운이 없었어.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하는데도 아이가 올까봐 기다리게 되었어.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아, 선생님. 그러던 어느 날 점심때가 지날 무렵 대문 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할머니, 이거요. 종이 할머니는 얼른 밖으로 나갔어. 정말 아이가 와 있었어. 아이는 분홍색 가방을 메고 있었지. 학교에 다니니? 네, 나 학교 다녀요. 할머니 이거요. 아이는 폐지를 모아둔 손수레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놓았단다. 학교는 재미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이는 어느새 골목 귀퉁이로 사라져버렸어. 선생님은 좋으냐? 아, 짝은 어떤 아이야?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말이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궁금한 마음이 생겼던 게 너무나 오래된 일이어서 마치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 같았지. 뭐라고 해야 하나? 그래, 그건 씨눈처럼 아주 작지만 새롭고도 설레는 기분이었단다. 그동안 땅에 붙박인 돌멩이처럼 움직이지 않던 마음이 파도에 밀리듯 이리저리 일렁이는 것 같았지. 종이 할머니는 아이가 폐지 위에 놓고 간 스케치북을 찬찬히 넘겼어. 첫 장에는 아이가 뽀그르르 비누 거품 속에서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 다음 장을 넘기자 알록달록한 꽃밭에서 아이가 친구랑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지. 또 다음 장을 넘겼어.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와 싸운 모양이야. 친구와 따로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환한 표정으로 피를 퍼붓고 있었어. 메이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종이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단다. 그러고는 마지막 장을 넘겼어. 헉! 종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야. 약간 찌그러진 똥구스름한 파란 지구, 아름다운 테를 두른 토성, 몸빛이 황갈색으로 빛나는 울퉁불퉁한 목성,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태양,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버섯 모양의 우주선까지. 그러고 보니 하늘을 본 지 꽤 오래됐구먼. 하늘을 본 게 언제였더라? 별을 본 건 언제였지? 달을 본 건 아주 어릴 적에 달을 올려다보면서 꼭 한번 달에 가보고 싶다라고 꿈꿨던 기억이 아슴아슴 떠올랐어. 하지만 도무지 이루지 못할 꿈이라 아주 금세 버렸던 기억도 함께 났지. 종이 할머니는 하늘을 품은 듯 별을 품은 듯 달을 품은 듯한 기분이었단다. 다 늙어 빠졌는데 품고 싶은 게 생기다니. 종이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어. 하늘은 비가 올 듯 회색빛이었지. 그때 톡, 탁, 빗방울 하나가 뺨에 떨어졌어. 이내 2방울, 3방울이 떨어지더니 우두두두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어. 이런 날은 폐지를 주우러 가지 않아. 대문 앞에 버려진 폐지들이 대부분 젖어 있기 때문이야. 종이 할머니는 스케치북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단칸방은 늘 어두겠어. 하지만 아늑했지. 종이 할머니는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을 한 장 한 장 떼어내어 벽에 붙였어.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찬찬히 그림을 보았단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마지막 장에 그려진 우주 그림이었어. 종이 할머니는 우주 그림을 자세히 보다가 아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 바로 찌그러진 파란 지구 맞은편 위에 떠있는 포도 모양의 성이야.
포도 알갱이들은 하나하나가 작은 방 같았지. 그리고 그 알갱이들은 투명하고 푸른빛을 띠며 빛나고 있었어. 꼭 유리로 만든 바다처럼 보였어. 그 할머니야? 포도 모양의 성 맨 꼭대기에는 두 아이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뭐야. 두 아이 중 하나는 눈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입은 개구리처럼 커다랬어. 게다가 팔다리는 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록빛이었지.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할머니는 그게 뭔지 무척 궁금했어. 희한하다. 다 늙어 빠졌는데 이제 와서 뭐가 궁금하단 말이요. 종이 할머니는 자신을 타박하다가 궁금증을 애써 지워버리고는 돌아 누웠어. 그런데도 자꾸만 생각나는 거야. 그 초록색 아이는 누구일까 하고. 그때였어. 할머니, 이거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종이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어. 아이의 손에는 다 쓴 학습지가 들려 있었어. 할머니, 이거 다 풀었어요. 아이는 학습지를 건네주고는 재빨리 돌아섰지. 얘야. 종이 할머니는 다급하게 아이를 불렀어. 다행히 아이는 돌아보았어. 커다란 눈망울은 왜요? 하고 묻는 것 같았지. 네가 그린 그림 말이요. 종이 할머니는 설명하기 힘들었어.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 잠깐 우리 집에 들어올려? 요구르트 하나 줄까? 아이는 신이 나서 종이 할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 사람이 많은 말이야. 아이는 벽에 붙여진 자신의 그림을 보고는 팔짝팔짝 뛰었지. 와, 이것 내가 그린 그림이다. 종이 할머니는 아이에게 요구르트를 주면서 우주 속에 떠있는 포도 모양의 성을 가리켰어. 그란디, 저건 뭐요? 우주 호텔. 우주 호텔이 뭐요? 종이 할머니는 호텔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숙박시설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게 우주에도 있다니. 우주에도 호텔이 있단 말이요? 네, 우주는 아주 넓은 곳이니까요. 우주 호텔은 우주를 여행하다가 쉬는 곳이에요. 목성에 갔다가 쉬고 토성에 갔다가 쉬고 우주 여행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주 호텔에 들러 잠깐 쉬는 거예요. 외계인 친구를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요. 외계인? 진짜 외계인이 있는겨? 종이 할머니의 눈이 커다래졌어. 그러자 아이는 초록색 아이를 가리켰어. 얘는 뽀뽀나예요. 내가 우주를 여행할 때 만난 외계인 친구예요. 뽀뽀나는 뽀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입을 개구리처럼 내밀고 다녀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달려나갔어. 아이가 나가고 종이 할머니는 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그래, 아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하늘도 저렇게 넓은데 저 하늘 밖의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종이 할머니의 눈에는 우주 호텔이 보이는 것 같았어. 바람개비처럼 돌고 있는 별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는 우주 호텔. 종이 할머니는 그곳으로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었단다. 종이 할머니는 작은 마당으로 나갔어. 그리고 힘겹게 허리를 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단다. 그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 하늘엔 먹구름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 눈은 아직 늙지 않았구먼.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지. 종이 할머니는 맹세하듯 말했어. 그리고 환한 빛 너머
하늘 너머, 별 너머, 우주 호텔 너머, 유리 바닥에 둘러싸인 성을 보았지. 종이 할머니는 결심했어. 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로 말이야. 쉽게 허리를 구부리면 다시는 저 우주 호텔을 보지 못할 것 같았거든. 다음날 종이 할머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며 동네를 돌아다녔어. 가게마다 집집마다 버려진 폐지들을 주워서 손수레에 실었지. 도서관 앞을 지날 때였어. 전봇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강낭콩을 파는 할머니가 보였어. 며칠 전 채소 가게 앞에서 본 눈에 혹이 난 할머니였어. 아마 폐지 줍는 것을 포기한 모양이야. 하긴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폐지 줍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야.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멈추고 눈에 혹이 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 이 강낭콩 얼마유? 강낭콩이 그릇마다 수북하게 담겨 있었어. 1,000원만 주소.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어. 얼마 전 자신과 다투었던 것도 모르는 눈치였어. 잘 볼 수 없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겠지. 종이 할머니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어. 너무 싸게 파는구먼. 종이 할머니가 한마디 던지자 눈에 혹이 난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단다. 그래도 잘 안 팔려라. 그때 동네 꼬마들이 지나가며 소리쳤어. 눈에 혹이 났어. 야, 외계인이다. 도망가자. 종이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에 혹이 난 할머니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지. 그러고 보니 메이가 그린 초록색 외계인 친구하고 닮은 것도 같았어. 이 동네로 이사 왔수? 종이 할머니가 넌지시 물었어. 한 달 조금 됐는데 말 상대가 없어라. 생긴 게 이래서. 종이 할머니는 강낭콩을 받아들고 돈을 내밀었어. 심심하면 놀러오. 우리 집은 도서관 뒷골목 3번째 집이라오. 참, 대문 안쪽에 폐지들이 쌓여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다오. 종이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고물상을 향했어. 그리고 이제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어. 더 이상 고개도 수그리지 않았지. 여러 계절이 왔다가 가고 다시 왔다가 갔단다. 종이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모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눈에 혹이 난 할머니와 같이 주웠어. 그리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밥도 같이 먹고 생강차도 나누어 마셨지. 종이 할머니는 벽에 붙여놓은 우주 그림을 보며 잠깐 이런 생각에 빠졌단다. 하하, 여기가 우주 호텔이 아닌가. 여행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곳이니 여기가 바로 우주의 한가운데지. 우주. 지금 할 게 뭐냐면 오치만장법 책 우리 거기에다가 해도 좋고 아니면 독서록에다 해도 좋아. 근데 독서록 맨 뒤에 장에 보면 채원아 독서록 맨 뒤에 장에 보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가 계획해야 될 계획표가 있어. 맨 뒤에 장에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있죠? 거기 앞장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1월 달 지나갔어. 1월 달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2월 달이야. 여러분이 2월 달에 해야 될 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계획한 거를 해야 되는 거를 적으면 돼.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책 200권 읽어야 되는데요. 하루 몇 권씩 읽어야 될까? 여기에 계획에도 들어가도 되고. 선생님, 저희 3월 2일 날 개학하는데 오늘부터 학교 과제 숙제하려면 어떤 거 해야 돼요? 그거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19가 풀리고 마스크 쓰고는 다니겠지만 조금 더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디를 갈까? 가족과 여행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맨 위에 칸에다 여러분이 이제 고쳐야 될 습관. 내가 고쳐야 될 나쁜 습관이 뭐가 있지? 여기 우주 호텔에 나오는 할머니는 폐지를 줍기 위해서 계속 꾸부정하게 어떻게 했어? 땅만 쳐다보고 다닌다고 했어.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내가 우주 호텔에도 가보고 하늘도 쳐다봐야지 해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마음을 닫았던 할머니가 친구를 위해서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셨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이 오늘 우주 호텔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은 한 새벽 4시나 5시 정도에 일어나. 근데 그때 일어나면 뭘 해야 될까? 뭐 해야 되지?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워갖고 한 7시 반까지 알람 종 울릴 때까지 폰을 쳐다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봤다 왼쪽으로 봤다 막 이러니까 어깨가 아파 안 아파? 아파. 그래서 야 이거를 우주 호텔에 있는 순간 앞으로 일찍 일어나면 그냥 누워서 폰 보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이렇게 선생님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로 했어. 그래서 앞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습관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친구는 손톱 이렇게 뜯는 거를 고치고 싶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잠버릇을 고치고 싶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습관, 고치고 싶은 습관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서 적어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뇌는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컴퓨터와 같다. 여러분 뇌는 컴퓨터와 같아서 내가 고쳐야지 생각하면 행동을 하려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여러분 뇌는 컴퓨터와 같아서 선생님이 뭐라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주 호텔을 읽으면서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까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계획도 세워보고, 또 방학이나 휴일이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표를 한번 짜보세요.